하기 싫은 일을 꾸준히 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위기에 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공부를 하기 싫을 때는 학원을 가잖아요. 근데 학원에 그 비싼 돈 주고 가는 이유가 가둬놓고 어떻게든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고 또 엄청난 눈초리와 비난을 받게 되죠. 그 안에서 문제아로 찍히게 되고 선생님도 뭐라 그러고 주변 친구들도 되게 한심하게 저를 쳐다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돈을 주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 먹기 싫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제 일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서른 사소한 거 하나까지 디테일을 다 챙기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욕먹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욕먹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소한 디테일 하나까지 다 챙기게 되고 결국은 일을 잘하는 에이스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일을 잘한다기보다는 욕먹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적질할 거, 비난할 거, 또 불만을 제기할 만한 것들을 사전에 다 차단을 하다 보니까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공부 잘하는 거,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하는 것도 약간 비슷한 로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완벽하게 잘 해내야겠다라는 감정은 사실 즐거움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더 좋게 만드는 것, 정말 무한한 그거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죠. 특히 돈을 받고 하는 일이나 또 우리가 더 나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마냥 내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만 해서는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더 나은 것을 추구하다가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해서 그만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되는 상황에는 그렇게 계속하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 라고 하면 저는 비난받지 않고 싶은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게 사실 비난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 사랑받고 싶은 마음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나를 몰아세워 놓으면 결국 내가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어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편입 공부를 하고 나서 학교에 가서는 영어 공부를 더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영어 회화 공부까지는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영어 회화 공부를 한 게 영문과를 갔기 때문이죠. 그것도 미국 문화학과라는 데 갔는데 제가 있는 데서는 이제 영어로만 다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고 영어로 발표하고 영어로 교재를 읽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영어를 못하면 진짜 완전 패급이 되는 겁니다. 학점도 날아가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영어로 조별 토론을 항상 하는 그런 학과였어서 제가 영어를 못하고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 조에 되게 민폐가 되는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진짜 계단에 앉아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서럽고 답답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 내몰리니까 원래는 이제 대학에 가면은 법학 공부도 하고 못했던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도 하고 그러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냥 영어 공부만 미친 듯이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국어 공부, 수학 공부, 문학 공부 이런 거 안 해도 누가 욕한 사람 없거든요. 그냥 내가 하면 재밌는 건데 영어는 못하면 진짜 눈치 보이고 그 한심한 사람이라는 듯이 쳐다본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너무 한심하고 너무 민폐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영어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하기 싫고 짜증나고 미치겠는데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한숨을 쉬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상황을 일반적으로는 잘 마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영어를 뭐 하면 좋은 건 알지만 영어를 하지 않는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는다거나 사람들 눈초리를 받는다거나 그런 상황이 살면서 잘 없어서 대부분은 이제 비싼 돈 주고 해외에 나가거나 왜냐면 해외에 나가서 영어 못하면은 이제 굉장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불편하게 되거든요.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기분 나쁜 감정, 그 천대받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 외국 나가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영어 배우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거든요. 교육 자료 차고 넘치고 좋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원어민 발음 다 들어가면서 내가 직접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는 이유는 하지 않으면 큰일이 안 나기 때문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지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지각을 하는 거와 학교에서 지각을 하는 거에 그 무게감이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계속 지각을 하면 심할서 내고 뭐 심할서 쓰고 진짜 엄청난 그런 비난과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생계에. 근데 학교 지각해봤자 뭐 학점 좀 떨어지고 학점 막 망해도 재수강하면 되고 되게 여러 가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안이 더 심각할수록 더 하기 싫은 일도 참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혀 달라고 비싼 돈 주고 학원에 가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좀 빨리, 근데 사람이 사실 그 영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나중에 미래에 대비했을 때 그걸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우리 뭐 건강 관리하고 운동하고 단 거 좀 적게 먹고 이런 것도 사실 지금 뭐 단 거 좀 많이 먹으면 살찌고 배 나오고 뭐 그런 거가 좀 걱정이겠지만 나중엔 그게 아니라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거든요. 뭐 성인병이 빨리 찾아온다거나 또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더 많은 고생을 할 수도 있고 그 병원비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돈을 아끼고 저축을 한다든지 뭐 중독에서 벗어난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냥 너무 힘들다 하고 웃고 넘기면서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실존적인 위협을 줄 만한 무서운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그런 위협을 안 느껴지고 그러기 때문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말기암에 걸리고도 담배를 피운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정말 건강을 크게 잃고 나서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기울고 나서 이제 자식들한테 너는 공무원 해라 이런 말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잃어봐야 크게 흔들려 보고 고생을 해봐야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고생을 젊어서 사서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젊어서 하면 역시나 개고생이고 쓸데없는 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절절한 감정, 이게 진짜 얼마나 큰 일인지 지금 저축을 하지 않는 거, 지금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 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중대하고 정말 위협적인 삶의 요소인지를 젊어서 한번 느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마주할 거라면 젊어서 맞이했을 때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젊어서 건강을 잃었을 때 그나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젊어서 경제적으로 한번 무너졌을 때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을 해보면 나중에 거기서 삘 받아서 저처럼 군대에서 고생을 해보면 삘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 자신을 이제 구석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근데 사실 그런 경험도 약했었는지 저는 결국 뭐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는 했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결국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뭐 저는 삶의 마인드를 뭐 그렇다고 항상 배수의 진을 치면서 살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배수의 진을 치면 잘 되면 사는 거지만 못 되면 진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 평생 헤어나올 수 없는 우울증에 빠져서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나 건강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구석으로 내몰려서 깨닫는 게 아니라 구석으로 내몰려서 깨달음과 동시에 이제 정말 인생 그냥 골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배수의 진을 치는 거에 대해서 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배수의 진에
어떤 몰려가지고 싸워야 됐던 상황이 있더라도 제가 스스로 배수진을 치는 일은 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극적인 어떤 성과를 낼 일이 앞으로 제게 더 남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은 나름대로 여유롭고 좀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또 시련이 오겠죠. 그럼 그때 저는 또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면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하기 싫은 일 좀 적게 하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재밌게 살면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더 큰 미래에 정말 중요한 것들, 가능성들, 또 다가올 수 있는 위협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조금 더 나 자신을 푸시하고 정비를 해서 내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더 나한테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계속 너는 너무 열심히 산다 이런 평가를 해주시니까 또 자기 객관화를 어느 정도 해서 너무 오버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꼭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것만 자기 객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진 거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도 자기 객관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좀 밸런스를 잘 잡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얘기의 시작은 결국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였고 뭐 대답은 뻔하게 환경을 만들고 집어넣어야 된다.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나를 몰아넣는 것밖에 없다. 근데 그거는 내가 셀프로 몰아넣기는 참 힘들고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 되고 아니면은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젊었을 때 빨리 시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젊어서 뭐 퇴사를 한다거나 어떤 더 큰 투자에 도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 위험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리스크의 끝판왕에 그 리스크를 정말 모든 리스크가 현실이 되었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정도라면 저는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빚을 내서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설마 내가 최악의 상황까지 가겠어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건 안 되겠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가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정도는 전혀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런 투자와 그런 도전은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자기 객관화를 잘 해서 자기에게 위협적인 환경 또 자기에게 챌린지가 되는 환경들을 일부러라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저 스스로도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제가 지금 뭐 수학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법학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또 문학, 철학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논리학도 배워보고 싶고 역사도 공부하고 싶고 또 운동도 잘 해내고 싶고 또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뭔가 구체화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감을 조금은 느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를 어떻게든 하게 만들지 푸시해서 좋은 퀄리티로 노력을 하게 만들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지금 제가 아무런 편집 없이 아무런 뭐 자료 조사 없이 그냥 제 생각 내피셜로 이렇게 말하는 영상으로도 만족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노력을 안 하게 되잖아요. 이마저도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매우 소수지만 계셔서 제가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또 계란밥의 영월기라는 채널에 걸맞는 컨텐츠들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강제성을 만들고 루틴을 만들어서 할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 깨닫고 말하면서 셀프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지 않게 됐을 때 내게 다가오는 비용들 또 리스크들 그런 것들 생각하셔서 지금이라도 먼저 내가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치면 안 되고 상처받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상처받아도 됩니다. 다쳐도 되고 근데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중도를 잘 찾아서 현명하게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답이 없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혜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